아, 2세대 니로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다. 실내도 그렇고. 아, 뭐야 이거? 니로 플러스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야 이거? 1세대랑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뭐야? 근데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야? 여기 플러스 마크도 있네. 이게 신형인가?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니로 전문가, 진짜 니로 너무 지겨워. 일단 니로 하이브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니로 플러스라는 모델을 시승하게 됐습니다. 니로 플러스 뭐가 달라졌냐? 사실 저한테 이 니로를 딱 보는 순간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게 제가 갖고 있는 니로 EV랑 별 차이가 안 보여요. 근데 옆을 가면 달라집니다. 한번 니로 플러스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니로가 사실 2세대로 변경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니로 플러스라는 모델이 좀 나왔어요. 사실 1세대 니로 EV 모델하고 디자인적인 차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의 포인트들을 좀 주면서 니로 플러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로고가 당연히 기아 로고로 바뀌었죠. 요거는 많이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면 그릴도 약간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고, 가장 포인트는 이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이따 뒤쪽을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들, 기아, 현대 기아차들의 전기차의 특징이 충전구들이 뒤쪽, 주유구 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아직도 1세대이기 때문에 충전구가 앞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커버도 이렇게 2개씩 다 있고, 예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니로 EV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가서 니로 플러스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 램프 조금 바뀐 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갭이 좀 많이 멀어졌어요. 아무래도 니로 플러스 모델이 되면서 약간 좀 하체 보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 차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측면으로 쭉 가면 여기까지도 1세대 니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차 가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바로 뒤쪽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기존의 니로는 약간의 해치백과 SUV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면, 이 니로 플러스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최근에 좀 내놓은 컨셉이 바로 PBV, 바로 목적 기반 비클, 바로 목적 기반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로 플러스가 나오면서 차체만 있고 그 위에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모델로 얘기하는 차가 바로 이 PBV, 택시와 캠핑용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니로 플러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부분이 어떻게 이점이 있는지 한번 뒤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으로 이렇게 왔어요. 바로 이 키높이가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가 껑충하게 높아지면서 SUV 같은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세대 니로가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뭔가 찐빵 같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쫙 눌러놓은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차를 무조건 납품해야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황청에 납품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디자인과 조금 달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뒤만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예전에 교황들을 위해서 이렇게 높게 만든 차들이 있었거든요. 그 차의 느낌이 너무 들어서 빠르게 교황청에 납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 보시면 여기 보면 니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차명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서 니로가 다르다라는 걸 완벽하게 뒤에 트렁크 부분을 봐도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 레터링까지 해놓는 센스를 좀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은 진짜 많이 1세대하고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요거 하나 높아진 게 뭐 2세대 니로 봐서 그렇지만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는 여전히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고 확실히 높아져서 뒷자리에 좀 앉아보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뒷자리를 높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뒷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 니로랑 달라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화면만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부분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좀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 리뷰를 보시면 되고 뒷자리에 가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이 높아진 공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짠! 와. 확실히 여기가 답답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굉장히 트여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택시들을 타고 내리실 때 바로 도움을 주는 손잡이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택시들이 지금 아이오닉5나 EV6 모델들이 좀 있긴 하지만 택시 전용 모델로 나오면서 기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을 위한 멤버십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결합한 패키지로 택시를 위한 전용 모델이 나오면서 이렇게 타고 내릴 때 그 영국에도 그 택시 전용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택시들도 약간 못생겼어요. 대신에 이렇게 뒷공간이 넓어서 승객들을 위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거를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타고 내리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공간은 사실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이 이쪽은 다르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도 뭐 전혀 걸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트렁크를 열어서 평탄화를 해서 좀 캠핑처럼 좀 해볼 텐데 그때 이 뒷공간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택시로서는 굉장히 합격점이네요.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공간 자체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뒷부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평탄화 해봐서 어떻게 캠핑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플러스 이렇게 뒷공간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트렁크 공간이 왜 혜자스러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결론적으로 이게 SUV 형태로 좀 높아지니까 확실히 높아서 개방감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접어서 폴딩을 좀 시켜 볼게요. 짠! 이렇게 폴딩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완벽한 평탄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오르막이 좀 있는데 그리고 또 갭도 있어요. 지금 시트를 맨 앞으로 당겨 놨는데 이 갭을 메꾸기 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신선 노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뷰가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자,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캠핑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키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앉은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좀 닿으려고 그러긴 하네요. 그래도 뒤로 좀 앉으면 이렇게 캠핑용으로 테이블을 좀 줍니다. 이 부분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 걸 수 있게끔 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턱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도 있는데 다리 길이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받쳐줍니다. 제가 자동차 잡지를 주로 읽는데 여기서 자동차 잡지를 읽으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바로 V2에 콘센트가 있어서 자유롭게 캠핑 하시거나 뭐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적 특징이 있고, 여기 LED 램프를 좀 킬 수 있는 버튼까지 여기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꽂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거는 어쨌든 고민을 좀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테이블은 여기만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반대편에도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좀 이걸 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아까 평탄화 얘기를 했는데 캠핑 하시는 분들이 차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탄화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트가 약간 높게 돼 있어서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완벽하게 평탄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기아에서 제공한 평탄화 보드가 트렁크 패드하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이 패드 위에다가 덮게끔 아주 딱 사이즈가 맞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이쪽 앞쪽 헤드레스트 쪽에다가 이렇게 걸게끔 되어 있거든요. 짠, 이런 식으로 걸면, 저쪽도 걸면 이렇게 해서 요 갭을 좀 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뭐 차박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몇 분 봐도 이렇게 너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좀 젖어 있어서 이 부분이 편할지는 제가 한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평탄화 보드가 좀 완벽하게 좀 딱 메꿔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냥 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는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한꺼번에 보면서 이 니로 플러스가 어떤 목적에 맞게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택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좀 니로 플러스 얘기를 좀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로 플러스 이렇게 1세대 모델을 약간의 변형을 주고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뭐 전체적인 부분은 니로 기존 1세대 EV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이를 높이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차량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캠핑의 용도보다는 택시의 용도로서의 니로 플러스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트림도 엔트리 트림을 따로 두면서 기사님들이 경제적으로 구매하셔서, 그리고 뒤에 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택시 전용으로 나온 모델은 없었어요. 하지만 니로 플러스가 그 첫 발을 내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적 기반 비클,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비티는 앞으로도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차량들 소개하면서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고요.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비티의 멘투 드라이브였습니다.